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한 주도 출발이 됐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탄력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전략 챙기러 떠나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추수감사절 끝. 이제 좀 움직여보자입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마무리가 되었죠. 이번 주는 12월을 새롭게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12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만 움츠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여볼까요?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볼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보시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보고 넘어가 보자면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권시장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조기 폐장이었고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정부 관계자들도 연준 위원들도 월가 트레이더들도 모두 쇼핑에 절중한 나머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없었고요. 증시 또한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S&P 글로벌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요,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49.4로 발표가 되었고요. 또 서비스업은 50.6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하고 서비스업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는 고용이었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고용 둔화가 나타났고요. 서비스업에서 고용 둔화가 나타난 것은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S&P 글로벌 측은 기업들은 둔화된 수요와 높아진 비용 압박으로 해고가 발생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일부 기업들에서는 마진 압박으로 채용이 동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둔화 조짐은 이미 지난달부터 감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평온했던 시장과는 달리 채권 시장은 독일 영향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채권 금리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독일 정부가 올해 예산에 대한 헌법에 규정된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독일 국채 공급량 증가에 대한 우려로 독일 채권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 여파가 뉴욕 채권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OBP가량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이 역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뉴욕 3대 지수는 고용 둔화와 또 채권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고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으로 미국 시장이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기관,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가 11시 이후에 나타난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도세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반도체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얼마 전에 신규 상장된 에코프로머티가 20%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집중되었던 외국인들의 수급, 금일은 SK 하이닉스에서 또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관련주로 편입된 종목이죠. 대상홀딩스 우선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홀딩스 본주가 나란히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오늘 시가갭을 크게 띄우고 상한가 터치하고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깨끗한 나라 본주 또한 시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신택홀딩스 그리고 덕성 우선주와 같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가 대장으로 상한가를 터치하고 살짝 윗꼬리가 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미지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제주 반도체, 에이직 랜드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들 또한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장하고 2연상의 기염을 토해냈던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20%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그린 리소스를 보실 수가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섹터를 구분하지 않고 신규 상장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신장한 병용 치료제의 안정성과 또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라젠이 오랜만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신라젠의 계열사죠. M2N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인 툴젠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테마시장이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와 또 신규 주택 판매,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와 같은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물론 물가 지표는 전달 대비 완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4.9%가 나온 것도 놀라웠는데 월가에서는 이번에는 5%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만 본다라면 경제는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에서 잡음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 또 올해 내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빅테크들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지만 고금리 속에서 파산하는 중소업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0년 만에 부활한 인플레이션과 AI 혁명이 지금까지 당연한 듯 여겨졌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현재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테마시장이 탄력 있게 움직여준다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중장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단기 스윙에 집중해 주시면 좋은 수익도 생길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 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 계좌도 뜨겁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네,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뉴페이스로 등장하면서 연일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저전력, 비용 절감 효과까지 본격적인 온 디바이스 AI 시대 개막이 임박해 있는 시점인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투자 모멘텀 챙겨갈까요? 네, 스마트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P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미국 퀄컴과 대만의 미디어텍이 신제품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또 하나 엑시노스 2400을 공개하면서 단파전 양상을 띠고 있고요. 삼성의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일상이 되는 시점이 온다라면 최대 수혜 섹터는 스마트폰을 공급하는 글로벌 IT 기업들과 또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될 것이고요. 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핵심 부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전망이 됩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AP 섹터에서는 퀄컴과 미디어텍과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장에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신고가에 근접한 종목이다 하더라도 온디바이스 AI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라면 신고가 돌파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가 우리 일상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ALT라는 신규 상장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는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로 상당히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에는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확대 기대감 또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비메모리 테스트 위주의 사업을 하는 업체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을 부여해서 앞으로 사업의 확장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 증가세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장을 증축할 때는 캐파의 1.4배 정도의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따른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신다라면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주로 상당히 신규 상장주 테마라든지 온디바이스 AI 테마라든지 일단 다양한 상승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충분한 만큼 동종목 1차 목표가 최근에 고점이죠. 26,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ALT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26,000원, 손절가는 16,500원을 잡아주셨는데요. 최근 새내기주의 돌풍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새내기주 그 돌풍이 상당한데요. 이 종목도 함께 전략 챙겨가야겠죠.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퀄리타스 반도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상한가 안착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8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시원하게 뚫어냈는데 이 파워라면 상방을 더 봐도 좋을까요? 네. 앞으로 신규 상장주 테마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높고요.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해서 상장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이어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한 그 반도체 IP 개발 전문 업체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 만큼 자, 오늘 그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24,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상한가까지 터치하고 지금 살짝 윗골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자, 본방송 달달한 10분 시청하시면서 단기간에 또 퀄리타스 반도체 상한가까지 또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 오늘은 상한가에 안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한가에 안착한다라면 내일 갭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상한가를 안착하지 못한다라면 추가적인 수익 챙겨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라인을 본다라면 25,0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하고 있는데 종가까지 그 흐름을 체크한 뒤에 전략 챙기도록 하겠고요. 지지라인 25,000원을 지켜준다면 재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챙겨주셨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까요? 우리 기술 투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전략 챙겨주고 계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비트코인 관련주들 시세 받아가고 있죠. 계속해서 꾸준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다시 한번 재공략 포인트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차트 보신다라면은요, 가상화폐 관련주 대장주죠. 장기 이평을 돌파하고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가면서 매물대가 없는 정말 시원하게 날아가도 매물대 저항을 받지 않는 영역까지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지라인을 본다라면 5,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공략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1차적으로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을 챙겼는데 지지라인 5,500원 챙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수익 다시 한번 챙겨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는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네, 오늘도 신나는 테마주 매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로 바닥권에서 시세를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듯 테마주를 미리 선점하고 시장 주도주를 미리 선점한다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테마주 대장 그리고 시장 주도주 대장과 함께 여러분들과 큰 수익 챙겨갈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정말 달달한 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테마 시장이 활활 타오를 때는 위원님과 함께 해야겠죠. 바로 입장하셔서 위원님과 달달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